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의 박진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모집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공고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고문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PPT 자료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고문을 보시면 첫 페이지에 2020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 지정 계획 공고가 있습니다. 이 공고문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 첫 페이지에 제1번 사업 목적을 보시면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게 다른가? 사회적 기업은 그럼 무엇인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육성법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제2조의 정의에 보면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이 법 제7조에 따라서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인증을 받는 걸 얘기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어떤 건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 보면 빵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빵집들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그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빵집들은 장애인들 고용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파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빵집들과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천에 있는 더 고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피쿠키라는 그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장애인들이 그 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여긴 그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조합원으로서 참여해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었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포항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킹스파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긴 좋은 계란을 생산해서 좋은 달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예전에 우리 달걀 그 살충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서 좋은 달걀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농조합법인 킹스파머스 대표님의 생각은 이 달걀이 좋으려면 결국은 이제 그 건강하고 이제 즐거운 행복한 닭이 좋은 달걀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달걀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닭이 사는 그런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닭의 이제 개체수라든지 그리고 먹이 그리고 이제 뭐 햇볕을 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제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서 이제 달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달걀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요.
이 살충제 달걀 그 문제 이후로는 지금 매우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미에 있는 주식회사 참살입니다. 여긴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 재활용품을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서 파지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워서 이제 고물상에 가져다 파시는데 최근 들어 이 고물 가격, 재활용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제 이 고물이나 재활용 그 자원을 이제 고가에 매입을 해서 그분들의 소득을 조금 더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주식회사 참살이고요. 이 어르신들 그렇게 이제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공헌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지역사회 공헌의 예시인데요. 이제 예천에 이제 용궁면에 있는 회령포 주식회사입니다. 여기는 토끼 간빵이라는 걸 만들어 파는데요. 이 예천군 용궁면이라는 지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용궁이라는 곳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별주부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착안해서 여기 가면 용왕님도 못 먹었던 토끼 간을 먹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토끼 간빵이라는 걸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그 팥을 이용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역의 관광 명소화가 되기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농민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만들고 동시에 지역 이제 활성화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공헌형 모델의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경북 안동에 있는 그 행복 전통마을이라는 재단법인입니다. 여긴 그 우리 한옥 문화재 보존과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우리 한옥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한옥은 그 우리 군불을 떼는 거죠. 그래서 불을 떼서 이 이제 목재들이 상하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옥들을 보수 수리해서 리조트 또는 숙박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물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옥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 우리 한옥 문화재가 보존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회적 기업은 전국에 2,518개가 지금 2020년 5월 현재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경북 지역은 164개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현황이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1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합하면 우리 경북에는 총 307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이 사회적 기업은 단계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때 정식으로 인증을 받는 기업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을 받기 전 단계로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회적 기업 자격을 이제 정식으로 따는 게 인증을 받는 건데, 이 인증받는 요건이 조금 어려워서 예비라는 연습면허 같은 단계를 자격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하고자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법인 회사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야지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고민하시는 단계라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별도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부터 이제 신청을 해서 해보고자 하신다면 별도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이 인증은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인증 요건은 총 7가지로 좀 많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직 형태, 두 번째가 이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영업 활동을 수행, 세 번째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을 것, 네 번째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다섯 번째는 영업 수입이 농우비의 50% 이상 될 것, 여섯 번째는 정관상의 필수 기재사항 10가지를 명시할 것,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리조직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 인증 요건은 7가지이지만 실제로 세부적인 그 기준과 이 지침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요건을 갖추기에는 실적 기간도 필요하고 요건을 갖추기에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고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지역형은 광역자치단체 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부처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형은 우리 경북의 경우에 5월과 10월 이렇게 2번 지정 모집 계획이 이제 있는데요. 부처형은 부처별로 별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미리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경우에 지역형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3년으로 제한이 똑같이 있어서 이 중복되더라도 그 기간은 중복해서 그 합산해서 3년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조직 형태를 갖출 것, 두 번째가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세 번째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네 번째가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규정을 명시할 것, 이것은 영리조직에만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입니다. 자, 다시 공고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고문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신청 자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하려면 이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고요. 단 아래 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일 것인데 지정 신청 제한 사항은 기존에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했던 곳이라든지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이미 하고 있는 뭐 대표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크게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공고문 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조직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정 요건은 조직 형태인데요. 이 조직 형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에 총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번이 상법에 따른 회사라고 되어 있고 8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단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적으로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침상에 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관련 지침상에 법인으로 본 단체와 뭐 전문예술 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저는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가능 조직 형태는 기본적으로 법인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법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하면 뭐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걸 쉽게 떠올릴 수 있고요. 영리법인은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유한회사라든지 합자회사라든지 그리고 농업회사법인도 있는데 모두 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 많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영리법인의 형태로 해서 법인격을 갖춘 조직이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기업 가능한 조직 형태 중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고요. 예비사회적 기업만 할 수 있는 게 법인을 본 단체, 전문예술단체 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법인을 본 단체, 전문예술단체 등은 사회적 기업을 지금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는 법인이 아니라서 사회적 기업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을 본 단체, 전문예술단체 등은 예비 사회적 기업만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부터 법인 형태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비영리 민간단체라든지 법인을 본 단체 또는 전문예술단체인 경우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별도의 컨설팅을 좀 받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정요건 두 번째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공고문 3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고문 4페이지를 보시면 맨 윗부분입니다. 이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 보시면 이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관 및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이제 심사해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지정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유급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적 목적이라고 했을 때 취약계층을 지원을 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공헌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회적 목적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고문 4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이 별도의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 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거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이 그 신청 기업의 해당 업종이 서비스업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형은 다시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가형은 지역의 어떤 특정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이고요. 나형은 지역의 특정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다형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형태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지역사회 공헌형은 가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의 경우에 지역의 특산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 사회 공헌하는 형태로 사업을 한다면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 둘 다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혼합형이 될 수 있겠고요. 창의혁신형은 기타 창의혁신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위에서 일자리 제공형 또는 서비스 제공형 등 이러한 목적 외에 환경 보전이라든지 산림 보전이라든지 이런 특정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 창의혁신형, 기타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T를 보시면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 이 사회적 목적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목적은 이 조직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를 할 때 이 사회적 목적을 단순히 사업계획서에 적는 것뿐만 아니라 정관 자체를 개정을 하면서 그 정관의 목적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5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1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5월이기 때문에 4월 말 기준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하고요. 그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명이라면 그 1명이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취약계층이 그러면 누구냐, 어떠한 경우가 취약계층이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취약계층은 이 공고문 뒷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을 대표님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는 설명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사회적 기업 사이버 교육 관련해서 사이트 주소가 나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본 과정, 노무 회계 과정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만약 인터넷 교육 말고 기존에 사회적 기업 관련 아카데미 등 해서 5시간 이상 과정의 교육을 들으신 적이 있다면 그 관련 수료증을 제출해 주셔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교육은 지금 공고일 기준에서 1년 이내의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최근 1년 이내에 교육을 들었다든지 또는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 인터넷 교육을 다시 들으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 관련해서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취약계층의 비율을 30% 이상 확인을 하고 있고요. 4대 보험 가입 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자가 10명 이상 되는 경우에 취약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등기된 임원, 이사와 감사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 근로자 산정을 할 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해서 유형을 선택을 할 때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이 고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에 제조업이나 노동집약형 사업의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근로자 1인 이상 그리고 취약계층 30% 이상 되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 업종일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인원 그리고 그 서비스 받은 사람 중에 취약계층이 확인이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용으로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볼 수 있지만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에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 인원을 확인하고 그중 취약계층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의 특정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환경자원, 시설자원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중에 해당 지역의 주소지를 둔 근로자가 있다면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해서 증빙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신청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합형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그 노인 돌봄이라든지 보육 또는 교육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업종이 혼합형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창의혁신형은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환경보전, 산림보전, 문화재 보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경우에 창의혁신형, 기타 창의혁신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고문 5페이지를 보시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 근로자를 고용을 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급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고요. 향후에 이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떠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즉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요건 영업활동 수행 관련해서 PT 자료를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영업을 통한 매출액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금이나 기부금, 어떠한 지원금 등은 불인정하고 있고요. 이 영업활동 수행 판단은 그 공고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상의 그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매출장,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이런 증빙 서류로서 매출액을 확인을 하는데요. 영업수입의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업수입이 없어도 사회적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있어서 사업 실적이 좋으면 심사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영업수입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요건입니다. 네 번째 요건은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인데요. 공고문을 보시면 공고문 5페이지에 4번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 부분을 보시면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자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라고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써야 되고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 자녀재산의 3분의 2도 기부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그 회사의 정관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관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건은 그 이익을 조직 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즉 주식회사 또는 영농조합, 법인, 협동조합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의 경우에 이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T 자료를 좀 보시면 그 문구 두 가지를 구분해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문구와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 자연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한다라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을 공증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관을 공증받는 것은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공증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고요. 공증 수준은 그 일반적인 확인 공증으로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으러 가셨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관이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정관이 맞습니다라는 표지를 붙여서 확인 형태로 해서 공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법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통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공증 절차를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즉 이윤이란 건 이익금을 얘기하는 건데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그 정관 예시를 보통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그 정관 예시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관 예시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드는 그 사회적 기업 인증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기부금도 해당이 되지만 근로자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또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이라든지 시설 확대, 추가 고용을 위한 시설 확대, 투자 비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에 위한 사용 범위가 되게 넓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쓴다라는 거는 3분의 1까지만 배당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그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용으로 쓴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음을 안내를 드릴게요. 예,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자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한다라는 것은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에 자녀재산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라서 폐업하지 않을 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관 공증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건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건은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입니다. 공고문 5페이지 아랫부분에 있고요. 이 부분은 요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노동관계 법령과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경우가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최근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서 보통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임금을 실제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 사대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등은 꼭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최저임금 이상 지급했는지 등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를 보시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에서 월 179만 5,310원입니다. 1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에서 얘기할 때 이제 그 근로자를 보는 기준은 사대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특히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를 이제 근로자로 보는데, 이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 15시간의 근로자를 채용을 했다라면 월 급여는 67만 3,242원 이상 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라든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지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혹시 파견을 하거나 또는 식품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관련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그 신청 기업에서 직접 확인해서 체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특별히 되지 않는다라면 사실대로 기재해서 체크하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고문 5페이지 보시면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 관련 그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터넷으로 사이버 교육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회적 기업 관련 아카데미 교육을 들으신 경우에는 그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문 6페이지입니다. 지정 절차인데요. 이 지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 경상북도에서 모집 공고가 지금 나와 있고 지정 신청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는데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걸로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정보 시스템은 인터넷 사이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기초지자체, 즉 해당 시군에 서류를 직접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6페이지를 보시면 지정 절차 있는 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준비한 PT 자료를 보시면 예비사회적 지정 모집 공고가 경상북도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이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신청 및 접수를 인터넷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시군 담당 부서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장 실사 및 검토 보고서 작성이 있는데요. 현장 실사는 신청 이후에 6월 초중반 이후에 이제 시군에서 안내를 해서 현장 실사를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경북도청에서 심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신청 기업 대표 또는 담당자 분께서는 참석을 하셔서 간단하게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사 결과를 경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문 6페이지 아랫부분에 있고요. 이 제출 서류는 지역형 예비사직기업 지정 신청서부터 해서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상담 부분에 있는 내용들까지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T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신청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정 신청서가 있고요.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예비사직기업 사업 계획서고요. 그다음 대표자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이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리가 보통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그다음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정관입니다. 이 정관은 이윤 배분 관련해서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이윤의 3분의 2상 사회적 목적에 쓴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관은 공증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정관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정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관 예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관 예시를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관련해서 정관 예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관을 개정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법인을 앞으로 이제 신규로 설립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정관을 참고하셔서 법인 회사를 설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근로자 명부 및 관련 서류입니다. 근로자 명부 및 관련 서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내시는 거고요. 일자리 제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관련 서류를 꼭 내셔야 되겠습니다. 근로자 관련 서류는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사대보험 완납 증명서 등인데요. 이 외에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급여 이체 내역도 추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업활동 관련 증빙 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매출장 등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은 내시면 되는데 재무제표와 매출장 등은 이제 해당하는 경우, 매출이 있는 경우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작년도 2019년도부터 사업을 한 경우에만 재무제표가 있을 거고요. 매출장이라든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으로 올해 매출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하실 때 보통 그 신청 통합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신청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별도로 떼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 서류입니다. 유형별 사실 확인서라는 서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이 유형별 사실 확인서는 계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공고문을 보고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공고문 14페이지부터 이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사실 확인서는 있는데요.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확인서는 실제로 실적이 있다라면 관련해서 내용을 적어서 내시면 되고요. 실적이 없으면 별도로 적어서 내실 필요가 실적을 적어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서 자체는 꼭 내셔야 되고요. 거기 신청 기간에 도장을 찍어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일자리 제공형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근로자 이름을 적고 생년월일을 적고 취약계층의 종류를 적어서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PT로 돌아와서요. 일곱 번째는 사회적 기업 교육 수강 확인증인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을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대표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이전에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들으신 수료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준수 확인서가 있는데요. 이건 서류를 체크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문 20페이지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 있고요. 21페이지에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예라고 체크하시면 문제가 없겠고요. 4번, 5번, 6번, 7번의 경우에는 아니요라고 체크하셔서 내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 신청 서류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고문에 보시면 지정 신청 서식이 있는데요. 이 서식들은 사실 별도의 서류를 만들어서 시군에 제출하실 경우에는 출력해서 하시면 되는데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기업명을 적고 연락처를 적고 뭐 주소를 적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11페이지에 지정 신청서 서식 공고문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정보 시스템을 보면 통합정보 시스템에는 별도의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통합정보 시스템을 관련해서 통합정보 시스템 매뉴얼을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 시스템 매뉴얼은 통합정보 시스템 알림마당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정 신청 관련해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통합정보 시스템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 신청서 등록 부분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통합정보 시스템은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하시려면 기업 회원 등 또는 개인 회원, 대표님 개인 회원 등으로 해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회원으로 보통 가입을 하는데요. 회원 등록을 하시고 나서 신청 등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등록하시고 예비사직급 지정 신청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현재 우리 경북 지역에 공고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신청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 접수 내역 조회 부분으로 들어가서 기업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회원 가입할 때 있는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지정 신청 관련해서 신청서 작성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내용을 간단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 신청 서류 관련해서 제출이 있는데요. 관련 서류를 첨부하기로 해서 이렇게 다 업로드를 일일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사직기업 사업 계획서라든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서식들을 직접 작성을 하셔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영업활동 수행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매출액 증빙 서류 등은 원클릭 구비 서류 제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서류 제출에서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로 문의를 기본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이 서류 업로드가 잘 안 되더라도 이후에 신청 이후에 현장 실사를 거치고 심사를 받기 전 과정에서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전 좋겠어요. 그래서 신청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고문 12페이지를 보시면 예비사직급 사업계획서가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도 이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셔서 적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내용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적으셔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목적을 하고자 하는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를테면 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 내용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빵을 운영하는 기업을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제과제빵 사업을 통해서 또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적어주시면 가능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공고문 12페이지와 13페이지 그 사업계획서 있는데 요거는 직접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시고 시스템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업로드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원클릭 고객 제출 서류 간소화 시스템은 시스템을 통해서 보시면 매뉴얼 참고하셔서 따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정 신청을 이렇게 하고 나서 서류 업로드 하고 나서 이제 임시 저장이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임시 저장 이후에 꼭 반드시 제출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만 가지고는 절대로 신청 접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문 7페이지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공고문 7페이지를 보시면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6월 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8시까지고요. 사직급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스템에 기업 회원 가입, 지정 공모 선택, 신청서 작성, 그 다음에 구비 서류 첨부 과정들을 거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반드시 6월 5일 18시까지 제출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임시 저장 말고 제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최종 제출이 완료되는 것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6페이지 제출 서류, 그 다음 7페이지 신청 방법 및 기간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권역별 소규모 설명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일 월요일까지 설명 접수를 받고 있고요. 설명회 참가 접수를 받고 있고 신청 인원을 분배를 해서 지역별로 소규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6일부터 28일까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청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고문 6페이지 윗부분에 지정 절차에 있는 부분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심사 관련해서 8페이지에 있는 공고문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심사위원은 8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이 심사위원들은 경북도에서 구성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들이고요. 이 심사할 때 주요 심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 보시면 8페이지 그 표안에 보시면 지정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하는지 여부와 신청 기업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 형태와 관련해서 독립성이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공고문 8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신청 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건만 충족을 한 게 아니라 조직 형태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사회적 목적을 실제로 실현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심사 과정에서 약 3분의 2 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의 1 정도만 지정 심사를 통과를 해서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이 이제 많아질 걸로 계속 예상이 돼서 심사는 점점 더 까다로워질 거라고 보고,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업의 사회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심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직 형태 독립성 부분은 이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표자 또는 대표자 가족 등이 동종업종에 또는 유사업종에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삽장 혼재 문제와 함께 동종유사업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 거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독립성 여부를 본다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이제 공고문 9페이지에서는 준수사항, 지정 취소사항, 기타 사항 등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공고문 10페이지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해당 지자체에 이 관련해서 문의를 해 보셔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과 함께 지금 경상북도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계획에 따른 공고문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유의사항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할 때 개인 사업자의 실적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설립하고 이후에 영업 개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사 사업에 또는 뭐 동일 업종에 그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특히 이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잘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현장 실사를 가거나 또는 이 대표님의 그 사업자 조회를 통해서 이 다른 사업체 운영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근로기준법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지, 근로계약서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작성하고 있는지, 임금을 실제로 계좌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임금 지급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현금 지급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자리 제공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1명 이상 그리고 취약계층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는 교육을 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린다라고 했었는데요. 취약계층은 이 공고문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취약계층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종의 취약계층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은 취약계층은 1번, 2번, 3번에서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령자, 그 다음 장애인 이런 유형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어렵다라면 저희 지역과 소셜비즈에 문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확인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후에 고용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신청하실 때는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시면 취약계층에 체크를 하시고 또는 적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별 소규모 설명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셔서 참가를 해주시면 취약계층의 범위 그리고 신청 서류의 이제 작성 방법이라든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영상으로서 제가 시간 제한상에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직접 신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대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지역과 소셜비즈입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어떠한 문의도 좋으니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